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을 실행해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쭉 오늘도 실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시죠. 자, 익스프레스 프로그램, 네, 어디 갔나요? 익스프레스 프로그램이 저한테 안 잡히네요. 잠깐만요. 네. 자,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새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해서, 오늘은 이제 9주차니까 역시 9주차 프로젝트를 시작해가지고 빔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네,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해서 위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언러 기초에 우리는 day 9 이렇게 해서 폴더를 하나 생성하고, 역시 네, 확인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프로그램을 하나 짜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새 항목을 추가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지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빔 프로젝트 하나 시작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위까지는 좀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하고, 소스 파일에다가 넣고 오른 버튼 네 추가해 가지고 네 추가해서, 왜 추가가 안 되나요? 네, 새 항목 이렇게 해서 새 항목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C++ 파일 하고 지금 EX 지금 엉뚱하게 또 떴습니다. 네. 지우고 나가게 하고, 프로그램 많이 띄워놨더니 네 지금 좀 화면을 많이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죽이고 이것도 죽이고, 네. 너무 많은 걸 띄워놔가지고 프로그램이 좀 전체적으로 느려졌어요. 네. 그래서 EX 네 상태에서 놓고 EX9 1번 해서 if문 연습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cpp 이렇게 할까요? 네, cpp 이렇게 해서 추가 이렇게 눌러서 네, if문 연습이 소스 파일 밑에 추가가 됐죠. 자, 여기까지 레디가 됐으면 준비 한번 늘 하듯이 한번 프로그램을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p include 해가지고 stdio.h는 항상 기본으로 넣어준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void main, 이것도 기본이죠. void main 여기까지 넣고, 네, 한번 또 몸풀기로 한번 또 해볼까요? print hello 한번 또 해봅시다. print f 네, hello 그래서 \n 여기까지 넣고, 네, 여기 그다음에 문장 끝에는 항상 세미콜론,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항상 요 4줄 5줄은 한번 기본으로 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고, 디버그 컨트롤 F5 실행해 가지고 우선 우리 콘솔 창에서 헬로우가 뜨는지, 여기까지가 기본이니까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빌드를 시작해보고, 컴파일해서 구문 오류가 없다면 네, 우리가 네, 프로젝트 빌드가 끝났습니다 할 것이고, 오류가 0, 성공, 1 이렇게 나오면서 헬로 여기까지가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잘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연습해보는 게 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거를 뜯어보고 책을 읽고 막 눈으로만 보고 하는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실행을 한번 해보면서 한 줄 한 줄 자기가 짜보는 게 프로그램 실력을 늘리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책 보는 거 소용없고요. 인터넷 보는 것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검색해가지고 시어너 읽어봐도 소용없고, 그냥 한 줄 한 줄 이렇게 작성을 해보고 실행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줄 한 줄 저한테 설명을 듣는 것이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기본적인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오늘 한번 해보죠. 이 자리에다가 정수 입력 이렇게 하나 넣어가지고
입력을 정수 입력 이렇게 넣고 네 프린트 출력을 하고, 두 번째로는 스캔F를 예전에는 썼는데 요즘에는 좀 불안정하다 그래가지고 스캔F 언더바 S를 쓴다 그랬어요. 그건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D 해가지고 정수는 %D 포맷으로 해주고, 무조건 여기서부터는 외워야 되겠죠. %를 붙이고 입력할 정수 A, 그 다음에 역시 세미콜론으로 끝나는데, A가 변수로 들어갔으니까 정수형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수형 변수 하나를 int A 이렇게 해서 정수형 변수를 선언해 줍니다. 자, 여기서도 주성분을 한번 다 붙여 보겠습니다. 주성분은 어떻게 붙이죠? 정수형 변수 뭐죠? 이런 같이 붙여보세요. 정수형 변수 A를 선언 이렇게 해주면 아, 요 문장의 뜻은 변수 A를 선언해 주는구나 이런 뜻이고, 뭐 요거는 뭐 주성분 안 붙이겠습니다. 여기를 주성분 붙여보죠. 네, 자판 키보드 자판으로 정수를 입력받아, 그죠? 정수를 입력받아 변수 A의 대입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딱 이해하시면 아, 여기에 자판으로 입력된 것이 변수 A에 대입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대로 한번 찍어볼까요? 그 변수 값을 프린트 F 해가지고 네, 입력 값은 %또 D 이렇게 해주고 네, 백슬래시 N 해가지고 줄 바꾸고 콤마 A 해주고 다시 가로 빠져나와서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면은 뭡니까? 이거는 콘솔에 변수 A의 값을 출력 이런 뜻이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디버그 컨트롤 F5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이것도 역시 오류가 없다면 빌드 성공 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네 화면에는 이렇게 정수 입력하고 깜빡거릴 거예요. 여기다가 12 하고 엔터를 치면은 입력값 12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네, 일단 여기 뭐를 추가하냐면 A의 값에 따라서 어떤 문장이 출력되는지 구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if문을 추가해 가지고 변수 A에 들어온 값의 크기를 비교해 봐 가지고 만약에 A의 값이 0보다 크면 네 0보다 크면 엔터, 여기다가 입력값은 A가 네 입력값은 양수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입력값은 양수입니다 이런 뜻이죠. 음수 양수를 구분 지어 보자는 거죠. 그냥 네 메시지만 출력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음수라면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네 F5 이렇게 치면 네 자, 성공했죠. 그러면 실행해 보면 자, 입력값 해놓고 12는 양수라예요. 그러면 엔터 치면은 네 입력값은 양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음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음수 그러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컨트롤 F5 또 한번 실행해보면 음수는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쳐볼까요? 마이너스 5 하면은 엔터 치면은 아무것도 표시 안 하잖아요. 왜요? 건너뛴 거죠. 이 문장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건너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음수인 경우도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else를 추가합니다. else 하면은 음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음수인 경우에는 네 프린트 F 똑같이 해가지고 네 입력값은 네 음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백슬래시 n을 넣어서 역시 세미콜론 치고요.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음수인 경우에 또 조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트롤 F5 이렇게 쳐주면은 네 실행해 보면 12 해주면 입력값은 양수 이렇게 출력이 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만약에 음수를 치게 되면 음수라는 말이 또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4 이렇게 치면은 음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A의 그 크기 비교에 따라서 요 문장이 출력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조건에서는 요 문장이 출력되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lse if 하기 전에 요것도 해보죠. 정수를 입력해 가지고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짝홀수 구분을 한번 해보죠. 요거를 save as로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바꿉시다. 다른 이름으로 출력 저장이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어디서 하죠? 왜 갑자기 그게 안 보입니까? 저는 다시 요거를 클릭해서 여기다 클릭하고 이렇게 해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나오죠.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요거를 EX9-2로 해가지고 if문 연습 홀짝 구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더바 쳐가지고 홀짝 구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는 홀짝 구분이 됐지만 여기 등록이 안 됐죠. 소스 파일에는. 그러니까 오른 버튼 눌러서 추가 기존 항목으로 해서, 새 항목이 아니죠. 이미 다른 입으로 저장해 놨으니까 홀짝 구분 요걸 클릭해서 추가를 버튼을 눌러서 여기 등록을 시켜 놓고, 이전 거 오른 버튼 눌러 가지고 제거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이 이제 이름이 바뀐 것이고요. 홀짝 구분은 뭐냐면요, 여기서 홀인지 짝인지를 구분해 보겠다는 거예요. A의 값이 홀인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이거 구분할 수가 있겠죠. 요겁니다. 요거에 대한 주성문을 붙여보겠습니다. 퍼센트 연산자는 나머지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A를 어떻게 됩니까?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조건이 0과 같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두 가지 연산자가 쓰였어요. 퍼센트 연산자는 나머지 연산자, 그 다음에 이게 등호가 연달아 두 개 붙은 것은 같다라는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이 A 퍼센트 2의 결과가 0과 같으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A가 짝수이면, 이런 뜻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입력값은 짝수 이렇게 표시되고요. 똑같은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이것이 0이 아닌 경우는 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값은 홀수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면 역시 빌드 성공 하고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입력값인데 12는 짝수죠. 짝수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실행해 가지고 이번에는 13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3 홀수 이렇게 나오죠. 조건을 연달아 달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else if 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제가 있을까요?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체온은 입력하십시오 해가지고,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이것도 역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블로그대로 안 하고 제가 좀 떠오르는 대로 또 다른 걸 해보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요걸 클릭하고 여기를 3으로 바꿔주고, if문 연습하고 체온 판별 이렇게 합시다.
체온 판별. 네, 어떤 체온 판별에는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체온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체온 이렇게 바꿔주고, 네. 다음 입력값을 우리 이번에는 실수로 받아봅시다. 그러면 LF 이렇게 바꾸면 long float 뜻으로 실수로 들어오는 것이고, 체온은요 temperature의 약자로서 temp라고 쓰겠습니다. temperature라고 써도 되고, 길게 너무 변수명이 기니까 그냥 temp만 쓰겠습니다. temp라는 한 변수에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실수형이어야 되니까 더블형으로 네, temp를 넣었어요. 실수형 변수입니다. 실수형 변수 또는 64비트 실수형 변수죠. 엄밀히 말하면 32비트 실수형이 있고, 네, 뭐 원래는 뭐 A가 아니니까, 네, temp 이런 식으로 해서 temp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네, 그것을 자판으로부터 실수를 입력받아 변수 temp에 그쵸, 저장하라, 대입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일부러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temp의 값이 36.5도를 넘으면 비정상이고 36.5도 이하이면 정상이고, 이런 걸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뭐 구글링을 한번 해봐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를 정상으로 보느냐 하는 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정상 체온이 얼마인가, 그걸 한번 구글링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정상 체온 범위 이렇게 쳐보면은 우리가 온도를 재봤을 때 정상 온도 체온이 도대체 어느 정도지? 정상 체온 이렇게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범위 나오네요. 그러면 대략 정상 체온 범위는요, 네, 36도에서 37.5도? 예, 그게 정상 범위래요. 그런가요? 저는 37.3도도 뭐 정상이,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서 36도에서 37.5도를 정상이라고 하고, 그 이상인 경우는 뭐 열이 있고, 그 이하에는 뭐 열이 없고, 이렇게 따져 봅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거 정상 체온 이미지. 네, 여기서 보면은 네, 정상 체온 범위가 뭐 얼마인지 딱 안 나오는데, 뭐 글쎄요, 뭐 좋습니다. 36도에서 36.5도를 정상, 보통 37도까지를 36.5도에서 37도 요걸 정상으로 봅시다. 네, 그러면 36.5도에서 37도 사이를 정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열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죠? 37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재가지고 템프가 네, 36.5도를 같거나는 이퀄을 붙여주면 되니까 36.5도를 같거나 크거나 이렇게 해줍니다. 36.5도를 보다 크거나 같거나 and를 두 번 쳐주면 이게 그리고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temp, 네, 작다, 같거나 작다, 37도, 31.0도 이렇게 해줌으로써 어떤 템퍼러처의 범위를 여기 이 범위 내에 있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temp 값이, 네, temp 값이 36.5에서 네, 37도 사이면 뭐 그렇게 우리가 이 조건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건과 이 두 개의 조건을 사이로 and를 놓는데 이게 좀 이상하다 싶고 헷갈리면 괄호를 한번 더 쳐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원래는 없어도 연산의 우선순위상 요렇게 요게 먼저고 이게 이제 우선순위라 그래서 괄호를 쳐줌으로써 어느 연산을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을 따질 수가 있는데 요거를 여기가 이렇게 해주면은 뭐 그게 자신이 없으면 연산의 우선순위가 자신이 없으면 A 템프가 36.5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연산 조건과 두 번째 템프가 36점 작다는 연산 조건을 두 개의 조건을 놓고 두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논리 연산자를 end를 넣어줌으로써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네 그래 놓고 여기다가 네 정상 체온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정상 체온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else는 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정상 체온입니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두 가지로만 바이너리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해주면 아마도 이전 거 어떤 게 실행이 되죠? 얘가 실행이 되잖아요. 정수 입력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솔루션 탐색기에는 if문 홀짝 구분이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 버튼 눌러서 추가 네 기존 항목을 해야 되겠죠. 이미 체온 판별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놨을 테니까 추가 눌러서 걔를 등록시키고 홀짝 구분은 제거해서 얘를 일치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다시 실행해 보면은 네 이것은 다시 실행해 보면은 얘가 체온이 문제가 없다면 네 뭘로 바뀌나요? 여기가 실패가 나왔어요. 왜 실패가 나왔을까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얘가 실행 디버그 네 컨트롤 F5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네 정상적으로 체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36.6도 이렇게 넣으면은 정상 체온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체온이라고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실행해 봐 가지고 37도 정도를 넣어볼까요? 37도 넘는 거를 한번 넣어볼까요? 37도 넘는 거를 한번 입력해 가지고 이번엔 37.1도 이렇게 넣으면은 얘는 비정상이라 나오겠죠? 표현이 좀 이상하겠네요. 지금 비정상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코드를 보면은 여기가 잘못 쓴 걸 알 수가 있네요. 체온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다시 실행 디버그 해서 컨트롤 F5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6도 아래로 한번 해볼까요? 네, 36점 아래로 해서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로 실행해서 예를 들면은 36.2도 이렇게 실행해 주면은 역시 얘도 비정상 체온이겠죠. 그 아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의 체온을 가지고도 온도를 재봐서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 범위를 체크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AND 조건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 들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37도 넘으면은 열이 있고 그 다음에 36점 아래는 아예 너무 온도가 낮고 하는 걸 구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내가 else if를 추가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또 눌러서 기존 프로그램을 살려놓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얘를 ex9-4에 뭐 이품 연습에 뭐 체온 판별 2라고 합시다. 이름을 좀 다 살짝 바꿔놓고 얘를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else if라는 걸 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연속 조건 추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가해서 그런데 저 범위가 아닌 것 중에는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단 말이에요. 위가 있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템프 네 37.0보다 이번엔 포함을 시키지 않고 그냥 아예 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열이 있는 거잖아요. 열이 있으니까 뭐 여기서는 비정상 체온 중에서도 뭡니까? 열이 있다는 거잖아요. 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봅시다. 열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열이 있는지 몰라도 열이 있는 곳은 37도 이상을 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까요? else. 그럼 요거는 뭡니까? 조건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네, 어떤 것이죠? 첫 번째 조건이 위에 있는 if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이것이 거짓이면서 else가 이미 한번 들어갔으니까요. 이게 else가 들어가면은 이 첫 번째 조건이 거짓이면서 다시 거짓인 상태에서 두 번째 조건이 참이면 이런 뜻이에요. 조건이 참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이 참이 뭐예요? 37도보다 큰 것은 첫 번째 조건을 벗어나죠. 그러니까 거짓이고, 그러면서 37도와 보다 큰 경우에는 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else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거는요 무슨 뜻이 되냐면은 첫 번째 조건도 거짓이고 또 두 번째 조건 else if죠. else if에 있는 if 두 번째 조건도 거짓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죠. 그게 else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어떤 조건일까요? 템프가 36.5도 아래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체온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아예 둘 다 아닌 조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때는 if, else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프로그램에서 활용돼요. 그래서 if, else 문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는 경우이죠. 정상 체온인 경우, 열이 있는 경우, 저체온이 있는 경우. 그 범위는 어떤 거죠? 36.5도에서 37도 사이는 정상 체온, 그 위에는 열이 있는 경우, 그 아래는 저체온인 경우죠. 그렇게 해서 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얘도 조건을 추가를 하고 기존 항목으로 해서 이번에는 9-4에 체온반별 2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거는 제거해 줌으로써 솔루션 탐색기와 편집창에 있는 거와 일치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 놓고 디버그 컨트롤 F5를 해보게 되면은 오류가 없다면 역시 빌드 성공이 나올 거고 실패 나왔습니다. 네, 뭐가 실패입니까? 세미콜론이 빠졌다고 나오네요. 네, 어디서 빠졌을까요? 여기서 빠졌네요. 네, 세미콜론 넣고 그 다음에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디버그 컨트롤 F5 이렇게 쳐줌으로써 이번에는 쭉쭉쭉 가서 빌드 성공 나오길 기다려야 되겠죠.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고 그 다음에 실행해 보면은 네, 이번에는 세 번 실행해 봐야 되겠죠. 36.6도인 경우에는 정상 체온입니다.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 실행해 볼 때는 37.37도로 넘는 경우로 해가지고 한번 고체온입니다 라고 나와야 되겠죠. 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행했을 때는 저체온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체온 사례인 경우에는 뭐 36.2도 이렇게 해보면은 저체온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